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면도형의 넓이입니다. 자, 평면도형의 넓이 중에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는 4학년 때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제외한 사각형, 즉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마름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우리가 공식으로 구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다각형의 넓이도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보통 사고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암기도 중요하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사고력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좀 서로 다른 것 같진 않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잖아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공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공식을 이렇게 주입을 할 때, 공식을 이렇게 외우게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면 암기는 자연스럽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면 문제 해결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평면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넓이에 대해서부터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는데요. 지금 평면도형의 넓이 정의가 있었습니다. 자, 잘 모르시는 분들, 또 까먹으신 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평면도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겹치지 않게 덮을 수 있는 단위 정사각형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위 정사각형의 수라는 거죠. 뭐 개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소수나 분수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위 정사각형의 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넓이의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에 배웠었던 거 정리를 하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공식이 무엇이었었냐면, 자, 가로 곱하기 세로였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단위 정사각형의 수를 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공식이 이렇게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어떻게 썼냐면 한 변의 길이, 그 다음에 곱하기 또 한 변의 길이인데 그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 한 변의 길이를 2번 곱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혼란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직사각형도 사각형이고 정사각형도 사각형인데 여기에 용어가 달라요. 가로, 세로라고 하는 용어는 직사각형에 쓰여졌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에서는 변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였네요. 그 다음에 이 시간에는 또 밑변과 높이라고 하는 또 용어를 배우게 됩니다. 용어가 많으면은 헷갈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4학년 때 포함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포함관계 입각을 해서 용어를 통일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면 좀 더 쉽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평면도형 중에서 다각형을 배우고 있는데요. 자, 삼각형을 제외한 사각형에서 보면 사각형이라고 하는 집합이 이만큼 있었어요. 자, 사각형은 어떤 거냐면 4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었죠. 자, 여러 가지 사각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평행한 두 변을 갖는 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사다리꼴이라고 불렀죠. 사다리꼴에는 두 변이 평행합니다. 자, 두 변만, 그러니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죠. 변이 4개가 있었는데 둘이 평행을 해요. 그럼 나머지 둘도 평행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두 쌍이 모두 평행한 것을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각형은 이렇게 어떻게 생겼든 이 4개의 변으로 둘러싸이면 되는 거였고, 사다리꼴은 이건 평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다리꼴이 되려면 한 쌍은 최소한 평행해야 되죠. 그 다음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한 쌍만 평행한 게 아니라 두 쌍이 평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평행사변형 안에 우리가 각으로 따져봤을 때 내각이 모두 직각인 직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뭐가 있었어요? 마름모가 있습니다. 자, 마름모는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거고 직사각형은 4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거라면 그 양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 뭐다? 정사각형이다 해서 4변의 길이도 같고 4각의 크기도 같은 사각형이 정사각형이었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넓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포함관계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 지금 정사각형에서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정사각형일 때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인데 같은 길이라고 했었잖아요. 정사각형처럼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뭐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럼 직사각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한 변은 가로가 되고 다른 한 변은 세로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것도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직사각형하고 정사각형의 넓이도 직사각형으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평행사변형에 가서는 평행사변형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로하고 세로가 없어요. 간혹 어린이들 중에서 이 변은 가로고 기울어진 변은 세로다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가로하고 세로의 관계는 서로 수직이어야 되겠죠. 근데 평행사변형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다른 변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용어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용어가 무엇이냐면 밑변과 높이라고 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밑변과 높이는 이렇게 사각형에서의 정의하고 삼각형에서의 정의가 좀 다른데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대변이 서로 최소한 하나는 평행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전히 서로 이쪽도 평행하고 이쪽도 평행한 거면 평행사변형이 될 거고 한 쌍만 평행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으면 사다리꼴이 되겠죠. 어쨌든 최소한 한 쌍은 평행한 두 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밑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행한 두 변입니다. 그럼 손 들고 또 질문한 어린이, 똑똑한 어린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밑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아래에 있고 얘는 위에 있잖아요. 근데 왜 두 밑변이라고 하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하는데 그때 잘 대답을 해 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밑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바탕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베이스란 뜻이기 때문에 이 베이스는 무엇을 위한 베이스냐면 높이를 구하기 위한 베이스예요. 그럼 높이 또 정의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높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행한 두 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평행한 두 변 사이의 거리예요. 자, 이 변하고 이 변이 평행하다면 그 거리는 항상 일정한데, 자, 이것은 수직거리죠. 이 거리가 바로 높이입니다. 자, 높이. 자, 근데 여기에서 높이를 구할 때 기준이 되는 이 두 선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평행한 두 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평행한 두 변을 뭐라고 부른다? 밑변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고 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높이를 구하는데 어떤 기준이 되는 선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밑변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아래는 따로 없는데 여기서 사다리꼴에서는 사다리꼴도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이렇게 평행하다고 하면 이렇게 놓을 수도 있지만 이 두 평행한 그 변 중에서 서로 길이가 같다면 사다리꼴이 아니라 평행사변형이 됐겠죠. 근데 길이가 달랐을 때 하나를 아랫변이라고 하면 하나를 윗변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위치를 놓고 수학적인 정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랫변이고 여기가 윗변인데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위치에 따라서 변의 이름이 달라지니까 밑변도 아래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 두 변은 다 뭐예요? 밑변이에요. 두 변은 다 밑변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그 평행한 두 변이 있을 때 밑변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거리는 수직거리라고 했었죠. 이것이 높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의를 알고 다시 이쪽에 와서 넓이와 관련해서 본다면 여기에서 지금 직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이 변하고 이 변하고 서로 어때요? 평행하니까 이 변이 밑변이 된다면 두 밑변 사이의 거리는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하지 않고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조금 더 일관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에서도 평행한 두 변이 있을 때 자, 이 변이 밑변이면 이 변은 뭐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정사각형도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가 정사각형의 넓이였었고
밑변 곱하기 높이가 정사각형의 넓이였었다면 자, 뭔가 그런 관계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공식이 하나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밑변하고 높이를 정의하면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사각형의 넓이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자, 그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삼각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삼각형에서는 평행한 두 변이 없어요. 평행한 두 변이 없는데 먼저 삼각형의 높이를 정의를 하게 된다면 높이는 무엇이냐면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은 항상 있겠죠.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내린 근, 수직선의 길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수선의 거리, 그러니까 수선의 길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또 똘똘한 어린이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 이 꼭지점에서 이쪽을 마주 보는데 이렇게 그을 수도 있나요? 네, 그렇죠. 그렇게 그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서 또 이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주 보는 변은 이 변이기 때문에 이것이 높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하나 똑같은 삼각형에서도 어떤 변을 밑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져요. 자, 어떤 변을 밑변으로 보느냐에서 높이가 달라지는데 넓이는 어떻죠? 다 똑같죠. 왜냐하면 크기가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각형에서는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그은 수직선의, 그러니까 수선의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밑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밑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이 점에서 그었을 때 여기가 밑변이고 이 점에서 그었을 때 여기가 밑변이고 그러니까 높이를 구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변. 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에서 니은 디귿을 밑변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건데요. 자, 그러면 니은 디귿만 밑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 변이 모두 다 밑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추가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수학을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밑변하고 높이를 정의하게 되니까 이제 사다리꼴이라든지 평행사변형이라든지 마름모의 넓이 공식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런 공식, 그 넓이를 구하게 될 텐데 넓이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넓이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넓이라고 하는 것은 겹치지 않게 모두 덮을 수 있는 단위 정사각형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나오잖아요. 공식으로 그 정의에 의해서. 자,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 일단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직사각형하고 정사각형의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도형이 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 도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 되잖아요. 육각형의 이렇게 생긴 도형의 공식은 배우질 않았어요. 공식을 모르지만 하지만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잘라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라서 구하는데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를 수가 있겠죠. 자, 이 자를 수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전체에서 지금 자르게 되면 형태가 바뀌잖아요. 형태가 바뀌지만 크기는 변함이 없는 거죠. 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조작으로 인해서 어떤 형태가 바뀐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크기에 변함이 없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라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전체에서 일부를 뺀다. 전체에서 일부를 뺀다. 뭐 여기 아까 그 그림하고 관계를 생각해서 이 그림하고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긴 전체 사각형에서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빼주면 나머지 사각형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분해해서 구하는 방법하고 일부를 덜어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잘라서 구하는 건데요. 그럼 자를 때는 우리가 어떤 작은 단위로 자를 수가 있잖아요. 잘라서 구할 때 이왕이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각형에서 가장 작은 다각형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어떤 도형이든지 잘랐을 때는 삼각형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만 구할 수 있다면 모든 다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식을 몰라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넓이의 정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 밑변과 높이에 대한 정의를 새로 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사각형과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평면도형의 넓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넓이 정의를 알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 구했고요. 그걸 이용해서 정사각형을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으로 와요. 사다리꼴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평행사변형으로 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삼각형이 들어갑니다. 평행사변형하고 삼각형까지 알아본 다음에 비로소 사다리꼴의 넓이를 알아보고 자, 그 다음에 마름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이 도형의 공식은 아직 몰라요. 자,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생전 처음 보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도형은 잘라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평행사변형 새로운 모양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자, 이 평행사변형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르는데 어떻게 자르냐면 밑변에 수직으로 잘랐어요. 밑변에 수직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의 각이 90도가 되겠죠. 자, 해서 수선을 자른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깁니다.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옮기면 이 모양은 자, 아까 자를 때 여기도 직각이었기 때문에 이 모양이 직사각형이 되었어요. 아, 지금 생전 처음 보는 평행사변형, 이 도형을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 넓이 공식은 아직 모르잖아요. 새로운 도형이 나왔는데 이미 알고 있는 직사각형으로 바꾸었더니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변이 밑변이고요. 자, 높이는 뭐라고 그랬냐면 두 밑변 사이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거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밑변이 이렇게 있고 이 부분이 거리예요. 거리는 항상 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평행하게 이동을 하면 자, 아까 처음에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밑변이었는데 자, 이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지금 길이에는 변함이 없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전체 이 거리는 이 길이는 처음에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와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높이 이동한 거 없죠? 자, 이렇게 돼서 우리를 직사각형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이 넓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밑변 곱하기 뭐예요? 높이가 되는 거죠. 자, 직사각형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게 밑변인데 이게 높이가 아닌 거죠. 이게 높이가 아니라 이 부분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평행사변형을 직사각형으로 바꾸었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것을 자르는데 자,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각으로 우리가 자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삼각형인데 직각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직사각형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직각삼각형하고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밑변의 길이는 이렇게 생겼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쪽에 있었던 길이가 밑변의 일부가 이쪽으로 옮겨온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어떤 모양이 됐나요? 지금 또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모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높이는 이 부분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삼각형과 직사각형으로 잘라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을 모양을 바꾸어서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봤더니 공식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자, 이렇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가 아니에요.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 알아볼까요? 삼각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세 가지를 알고 있는 거죠. 뭘 알고 있냐면 직사각형, 정사각형, 평행사변형까지 넓이를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삼각형은 넓이를 아직 모른단 말이죠. 자, 이거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방법. 이 삼각형하고 똑같은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자, 똑같은 삼각형이 두 개인데
자, 이것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는 무슨 도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밑변이 나오는데요. 이 변이 밑변이고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요 변이 밑변이고요. 자, 밑변 지금 다 파란색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자, 밑변이고 한 꼭지점에서 그 마주보는 변의 그 수선의 길이가 높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높이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높이죠. 높이고 이 길이가 밑변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밑변 곱하기 높이는 이 이게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요. 그런데 삼각형 두 개니까 반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삼각형의 2배인 평행사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 넓이에서 딱 절반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높이입니다. 딱 절반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2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뭐를 한다? 2분의 1을 한다.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삼각형 2개를 이어서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2배 한 것을 2분의 1로 해야 삼각형 하나의 넓이가 나오겠죠. 자, 이와 같이 뭐로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여기에 지금 삼각형이 있었어요. 원래 처음에 삼각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삼각형 아까랑 똑같은 삼각형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삼각형을 밑변의 수직으로 잘라서 이것을 이쪽에다가 잠깐만요. 자,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이 2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 그것을 이렇게 돌려서 이쪽에다 놓고 이것도 이렇게 돌려서 이쪽에다 놓으면 자, 어떤 모양이 됐냐면 이번에는 직사각형 모양이 됐습니다. 자, 직사각형 모양이 됐는데 지금 처음 삼각형 하나 보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밑변의 길이는 원래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맞죠? 자, 그 다음에 높이도 원래 삼각형의 높이가 맞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거를 잘라서 지금 이쪽에 그러니까 똑같은 삼각형인 거예요. 똑같은 삼각형을 잘라서 이쪽에다 붙이고 이쪽에다 붙였더니 넓이는 2배가 되었는데 그 2배 된 넓이는 직사각형이에요.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 반을 해주게 되면 처음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래 2배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다.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바꾼 거라고요? 직사각형으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첫 번째 방법,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준다. 2개 이어서. 그 다음에 똑같은 삼각형 하나를 또 잘라가지고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준다. 어쨌든 밑변 곱하기 높이까지는 정사각형하고 직사각형하고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이잖아요. 2배를 해줬기 때문에 다시 2분의 1을 해줘야 삼각형 하나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둔각삼각형 어떻게 할까요? 둔각삼각형은 지금 여기서 둔각삼각형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거하고 똑같은 삼각형 하나로 봤을 때 이것을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이것을 자,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지금 높이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밑변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 높이는 똑같잖아요. 이쪽으로 가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는 밑변이 아니에요. 여기만 밑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연장을 했을 때 여기에 수선으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 길이는 높이가 되고 요만큼까지만 밑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똑같은 삼각형 2개를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이것은 밑변의 길이가 이만큼이고 높이가 이만큼인 평행사변형이 됐는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 중에 절반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모양이 둔각이 됐다 하더라도 밑변 곱하기 높이의 뭐예요? 2분의 1. 여기까지는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준 거고 자, 2개를 이어서 만들어 줬기 때문에 다시 2분의 1을 해줘야 원래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주는 방법 했고요.
자, 직각삼각형이 나왔네요. 직각삼각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직각삼각형도 이것을 두 개를 잇게 되면, 자, 똑같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것을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잇게 되면 이번에는 어떤 모양이 된다고요? 네, 직사각형이 되겠네요. 자, 이것은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밑변하고 높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똑같은 거죠. 자, 밑변하고 높이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곱해버리면 직사각형이 돼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중에 절반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모양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넓이 구하는 공식은 똑같이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때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자, 그거 2분의 1을 해줘야 이 하나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에서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였었고 거기에 2분의 1을 해줘야 하나의 넓이가 나오는 거고,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으로도 만들 수가 있었고 직사각형으로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것을 하게 되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네요. 자, 우리 몰랐었어요. 삼각형 넓이가 뭔지 몰랐었는데 앞에 평행사변형 넓이 구했었던 것을 이용을 했고,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직사각형,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새로 조직을 했더니 몰랐었던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자, 사다리꼴이 나왔는데, 자, 사다리꼴 어떻게 변형할 수가 있을까요? 사다리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한 변이 우리가 이제 두 밑변인데 하나는 아랫변, 하나는 윗변 이렇게 이야기하자고 그랬고,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만들어 줄까요?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제 사다리꼴 하나죠. 자, 근데 이 사다리꼴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있게 되면 어떤 도형이 됐냐면, 자, 이것은 어떤 도형이 됐어요? 평행사변형이 됐습니다. 자, 근데 아까 여기에서 이 변의 길이가 밑변이었고 이 변의 길이가 윗변이었는데, 자, 방향을 바꾸면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에서는 자, 아랫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랫변, 윗변이라고 하기로 했죠. 참. 그러면 아랫변하고 윗변 더한 것이 한 변의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똑같죠. 높이는 원래 사다리꼴의 높이입니다. 자, 이만큼 높이를 자 곱하게 되면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는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 중에 절반, 똑같은 넓이잖아요. 지금 딱 절반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방법은 이 사다리꼴을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바꾸어 준 거죠.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방법도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자, 지금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이 있었는데, 자, 이 사다리꼴 모양을 바꿔줘요. 어떻게 바꿔줘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서 붙이게 되면 무엇이 됐나요, 지금? 자를 때 잘 잘라야 되는데 여기에서 수선으로 잘랐어요. 자, 평행한 두 변 사이에 수선으로 잘라보면 이거 직각이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직각이 됐죠? 자, 근데 요 나머지 조각을 돌려서 이렇게 붙이게 되면, 자, 여기도 직각이기 때문에 이 전체 사각형은 직사각형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아랫변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겼었죠? 여기에서 이렇게 생겼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랫변이에요. 아랫변의 일부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윗변의 일부였었어요. 그러면 아랫변의 일부인데 우리가 딱 절반을 잘랐다 그러면 아랫변의 2분의 1이 되고, 자, 요만큼은 윗변의 2분의 1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쪽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붙이게 되면 직사각형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윗변의 뭐예요? 윗변의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높이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윗변의 반, 아랫변의 반이니까 아랫변 더하기 윗변의 반이 되고, 거기다 높이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주게 돼도 결과적으로
공식은 똑같게 나옵니다. 자, 어떻게 모양을 바꾸든지 간에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 잘라서 또는 이어붙여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름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마름모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보면은 마름모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자, 이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평행, 사변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변이 밑변이고 이변이 아니고 이거 수직거리예요. 이변이 높이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어떤 마름모에서 변의 길이가 이변의 길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높이가 딱 주어져 있을 때 이변이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높이가 주어져 있을 때는 밑변 곱하기 높이 그냥 하면 돼요. 왜냐하면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니까. 자,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를 만들어주는 첫 번째 방법. 자, 이것은 우리가 마름모를 평사 모양으로 생각을 해서 평사 위치에다 놓고 나서 보게 되면 똑같이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지금 마름모 하나였었고요. 자, 똑같은 마름모가 있었는데 이 똑같은 마름모를 우리가 잘라요. 자, 잘라서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자르냐면 똑같은 마름모인데 이렇게 대각선을 자릅니다. 자, 대각선을 잘라서 4등분을 하면 되죠. 이렇게 4등분을 하게 되면 4개의 직각삼각형으로 나와요. 마름모의 특징은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그 대각선으로 자르게 되면 이 4개가 모두 직각삼각형이 나옵니다. 자,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그럼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쪽에 있었잖아요. 이 부분 이쪽으로 옮기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됐죠? 이쪽으로 옮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옮기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아까 대각선은 서로 수직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됐냐면 직사각형 모양이 됐어요. 직사각형인데 여기에서 이 밑변이 아니잖아요. 이건 원래 밑변인데 자, 그래서 보니까 이때 이 한 변의 길이는 무엇이냐면 원래 이런 위치에 있었을 때 한 대각선의 길이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또 다른 대각선인데 이 길이가 지금 여기에 세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에서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왜냐하면 밑변하고 높이는 여기가 밑변이고 여기가 높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 밑변하고 높이는 이렇다고 치면 이렇게 모양 바꿨을 때 여기는 가로고 자, 여기는 세로예요. 자, 그런데 가로가 원래 뭐였냐면 처음 이 마름모의 뭐였어요? 대각선이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세로는 처음 마름모의 뭐였어요? 이것도 대각선이었었어요. 따라서 여기에선 새로운 공식, 새로운 어떤 식이 만들어지는데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정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 나오는데 그것은 넓이가 다 2배가 된 거예요. 자, 2배가 된 거. 원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 넓이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다 2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2분의 1을 해줘야 이거는 우리가 만든 직사각형이고 거기에 2분의 1을 해줘야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처음 마름모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이 나오는데 교과서나 문제집에 보면 마름모 공식은 이거 한 가지로만 나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정리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평행사변형의 공식을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특수하게 이런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대각선을 이용해서도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포함관계를 생각을 하고 가장 큰 카테고리 안에서 성립한 것은 작은 단위에서도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지도를 하게 되면 공식이 새롭지가 않아요. 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마치 평행사변형 공식 다르고 마름모 공식 다르고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게 되면 다 외우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자, 지금 우리 여러 이렇게 좀 번거롭긴 했지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일일이 알아봤어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구할 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재조직하면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을 알아보았는데 그럼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넓이와 관련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이제 교과서 문제인데요. 자, 문제 1번은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은 육각형인데 우리가 육각형의 넓이는 공식으로 배운 적이 없죠. 자,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런 도형을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그 다음에 직사각형, 그 다음에 삼각형 이렇게 세 개의 도형으로 자를 수가 있죠. 자, 공식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또 자른다. 또는 전체에서 일부를 뺀다.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앞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지금 밑변이 단위를 생략하고 쓸게요. 자, 밑변이 20이고 높이는 얼마라고 그랬냐면 높이가 6cm입니다. 자,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6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밑변의 길이는 똑같이 20이고 그 다음에 높이는 5cm니까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그냥 높이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00제곱센티미터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똑같이 20이고요. 자, 여기서 높이는 몇 cm라고 그랬냐면 4cm라고 그랬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20 곱하기 4, 뭐 나누기 2를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80에서 나누기 2를 하니까 4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개의 도형의 넓이를 모두 더하면 60 더하기 100 더하기 40이 돼서 200이고 단위는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라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살펴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자, 이와 같은 사각형이 있었는데 자, 이 네모 부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전체 도형을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이제 사다리꼴로 보이는데 이 도형은 삼각형 두 개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14cm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높이가 이거 다시 여기서 볼까요? 여기다 갖다 놓고 보면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높이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삼각형에서 한 밑변의 길이는 14cm가 되고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 21cm가 됩니다. 따라서 이 도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14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7이 되니까 이것은 7 곱하기 21이 되고 자, 147이 되겠습니다. 147제곱센티미터가 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이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 삼각형을 좀 다르게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부분은 지금 문제 풀 때 필요가 없네요. 여기에서 아까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 밑변을 이쪽으로 놓고 보면은 이 밑변의 길이는 35cm가 되고 이때 높이를 몰라요. 자, 이 높이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도형이기 때문에 넓이는 똑같게 되겠죠. 자,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앞에서 구했었던 147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네모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양쪽에 2를 곱하게 되면 147 곱하기 2가 되고요. 자, 이 넓이가 얼마가 되죠? 그 27에 14에다가 자, 4, 2, 8이니까 94에다가 294가 됩니다. 따라서 이 네모의 이 네모의 크기는 35에다 얼마를 곱한 것이 294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에다 쓸게요. 자, 네모는 294 나누기 얼마가 된다? 35.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길이에 따라서 약분이 될 수도 있고 약분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 우리 약분을 해볼까요? 자, 7로 약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7, 5, 35. 7로 약분을 하게 되면 4, 7에 28.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4가 나오니까 2, 7에 14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5분의 42가 이제 기하 분수로 나타내게 된 거고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 넓이에서
뭐 이 부분을 빼고 뭐 그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도형을 이렇게 봤을 때하고 또 다른 위치에 놔서 봤을 때 이때 위치는 여기가 밑변이 되고 여기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꾸어도 넓이는 같다라고 하는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자, 세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만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색칠한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없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라놓고 보니까 이것은 사다리꼴인데, 그럼 사다리꼴에서는 여기에 지금 이 변의 길이가 10cm가 되고, 여기는 20cm가 돼 있고, 이 길이를 물론 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이 있었을 때를 생각한 다음에 빼는 건 어떨까요? 자, 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빼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것도 사다리꼴이지만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이 있었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평행사변형 모양이 되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놓고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더한 다음에 우리가 나와 있지 않은 이 부분을 빼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지금 1번 도형이라고 봤을 때 밑변의 길이는 10cm가 되고 높이는 20cm가 됐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주게 되면 20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사다리꼴이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이 10이고, 자, 높이가 얼마예요? 자, 높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0cm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면 200입니다. 자,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어때요? 같아요. 자, 이것은 2번 도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하고 이걸 더하게 되면 그럼 200하고 200이니까 400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없잖아요. 자, 이 부분이 없어야 되고 또 이 부분도 없어야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색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각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을 자세히 보니까 이 부분이 45도예요. 그럼 45도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이쪽이 10이라면 이쪽이 1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삼각형의 넓이는 10 곱하기 10,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나누기 2를 하게 되니까 50이 되겠습니다. 50제곱센티미터인데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2개가 있으니까 그 2개를 빼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1번 삼각형 더하기 1번 사각형 더하기 1번은 직사각형이죠. 2번에 평행사변형을 한 다음에 직각삼각형인 3번을 몇 배를 빼주는 거예요? 2배를 빼주는 거죠. 자,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200이었고 200제곱센티미터였고 두 번째 평행사변형의 넓이도 200제곱센티미터예요. 밑변하고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넓이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걸 이어서 뭐 직사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해도 좋고요. 그냥 우리가 직각삼각형으로 구해도 됐는데 3번 삼각형 하나의 넓이가 50이었는데 그런 걸 2번을 빼는 거죠. 한 번을 빼는 게 아니라 2번을 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400에서 100을 빼게 되니까 30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좀 약간 구체물을 가지고 문제를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조작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재밌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 설명한다든가 했을 때는 잘 와닿지가 않고 왜 2개를 빼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네, 이런 것들을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평면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공식을 알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넓이 구할 때 자르거나 전체에서 일부를 뺀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모든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평면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거, 핵심적인 거, 개념적인 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안 풀어봤다 하더라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 있게 전체 흐름 속에서 그 자체를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서 문제를 쉽게 느끼고 아이들이 수월하게 풀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평면 도형의 넓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